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이 시리즈의 두 번째 강의인 젠더 이념의 거짓 드러내기. 이게 원래는 미국의 이제 서밋 미니스트리라는 선교단체에서 청소년에게 세계관 교육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거기서 낸 이제 Exposing Gender Lies라는 이 책을 이제 제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한 책은 그 여기 계신 몇 분께도 제가 이제 그 링크를 전달해 드렸고, 또 그 서민 미니스트리에 가시면 영문으로 된 것을 또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한 책이고요. 이게 PDF로 여기서 이제 다운받을 수 있고, 우리 지금 그 채팅 창에 제가 요 사이트 그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젠더 이념이 의학적 혹은 사회적 스캔들인 이유,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과 함께 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젠더 이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이건 이제 무신론자들 이야기인데, 진화 생물학자니까 전부 이 무신론자들이거든요. 생물학적인 성은 현실에 대한 최후의 보루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라는 구분, 이건 이제 현실에 대한 최후의 보루일 수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면 우리는 혼돈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진화생물학자도 나는 성별에 집착하지는 않지만 기능적인 사회 보존을 간절히 원한다. 이건 뭐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그 기능적인 사회의 보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 개인적이고 허구적인 망상, 이게 이제 젠더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 내가 그 다른 성이다, 혹은 내가 반대 성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건 개인적이고 허구적인 망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우리 사회는 망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정되는 이제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원리는 수정할 때 난자는 X 염색체만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정자는 X 염색체 혹은 Y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X와 X가 만나면 여자아이가 되고, X와 Y가 만나면 남자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정의 순간에 결정된 이 수정란에서의 X와 Y의 조합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똑같이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바꾸려면 우리 몸의 성인의 세포의 개수가 한 30조에서 100조 개쯤 된다고 합니다. 그게 조 단위죠. 그 세포 속에 들어있는 XY 혹은 XX 이 염색체의 조성을 전부 다 찾아서 바꿔야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젠더 이념에 의해서 이제 미국의 지금 미국 책을 제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젠더 이념에 의해서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UCLA의 로스쿨의 윌리엄스 인스티튜트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 트랜스젠더가 2배 증가했다.
그중에 20%가 13에서 17세 사이의 사춘기 아이들이다. 그리고 젠더 불쾌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젠더 디스포리아라고 그러죠. 그 젠더 불쾌증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 환자들이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3배 증가했다. 그래서 약 4만 2천 명이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틱톡에서 트랜스라는 것의 검색 횟수가 502억 회. 그래서 2022년 1년 동안 2배가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급팽창하는 이 젠더, 나는 나의 성이 원래 성,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성이 아닌 다른 성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비율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럴까 하는 그 부분부터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젠더 이념의 의학적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트랜스젠더, 자기의 아까 이야기했던 젠더 불쾌증, 자기에게 부여된 생물학적인 성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의학적인 문제거든요. 기존에는 이 사람들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치료할 대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특히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경우 그걸 받아들여 주라는 이제 표준 진료 지침이 만들어진 거죠. 미국 소아정신과, 소아내분비과 학회에서 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자 같아요. 남자아이인데 나는 여자 같아요 하고 의사에게 왔을 때, 아, 그래. 네가 원하는 성으로 네가 하는 거 괜찮아. 라고 인정해 줘라. 라고 표준 진료 지침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도 모든 이제 의학적 지식에 통달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보는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봐 하고 진료 지침을 만들어주면 그대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면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최고 전문가들이 짜가지고 제안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표준 진료 지침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는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의사가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을 전환하는 호르몬요법이나 수술요법은 의도적으로 질병 상태를 유발하고 신체 기능을 영구적으로 훼손하는 과정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준 진료 지침은 법적 책임에서 이 의사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시효도 굉장히 이제 그 책임의 시효도 짧아요. 그런데 대체로 후회하는 것은 한 10여 년 세월이 흐른 후에 도저히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젠더 이념의 의학적 요소가 이렇다면 영적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별하여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라는 것을 해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리지널 디자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젠더의 종류는 어떤 사이트에 가면은 지금처럼 68종류의 젠더를 제시해 놨습니다.
AFAB, Assigned Female at Birth. 그러니까 태어날 때 여성으로 태어났다. 이게 자기 젠더라는 거예요. 에이젠더, 젠더 없다. 엘리에이젠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안드로자인, 이거는 자인이라는 것은 여성이고 안드로는 남성이거든요. 남녀 혼성이라는 뜻입니다. 기타 뭐 자기가 지어낼 수 있는 대로 자꾸 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는 젠더의 종류가 3,000개가 넘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젠더 이념이 의학적, 사회적 스캔들인 이유. 이건 이제 잘못된 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짓말을 강요하는 거죠. 남녀의 구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생식기의 형태의 문제만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새겨져 있는 성염색체, 그게 XX냐 XY냐 해가지고 Y가 있으면 무조건 남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Y염색체가 있는 세포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유전자들의 개수가 몇 개냐? 우리 사람의 유전자가 단백질을 코딩하고 있는 것만 하면 한 2만여 개가 조금 넘다 그래요. 그러나 RNA까지 만드는 걸로 치면 한 5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6,500개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포에서든지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치면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인의 90%는 성전환 및 성전환 약의 처방과 수술이 미성년자에게 행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걸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면 억압이 되고 차별이 되는 것이죠. 탈성전환, 예, 디트랜지션. 그러니까 트랜지션이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을 했는데 거기서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이 이제 있다는 거죠. 여자에서 남자로 갔다가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탈성전환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권한 의사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어요. 고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집단으로 이 수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거짓말의 원천은 뭐냐면은 여기 남자라는 집단이 있고 여자라는 집단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남성다움이 있고 여성다움이 있는 거죠. 각 집단마다 더 남성다운 남성이 있고 또 좀 여성스러운 남성이 있고 또 남성스러운 여성이 있고 더 여성스러운 여성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원래의 성인데 젠더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구분은 불필요하다. 그냥 하나의 남성다움이 강한 어떤 집단이 있고 여성다움이 강한 집단이 있고 그 중간은 그냥 이런 정규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젠더는 생물학적 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짓말은 이제 문화적 성적 고정관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원래 그 페미니스트로 남녀 구분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고정관념을 이제 신격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반대성의 성징이 나타나도록 가진 짓을 다 하는 것이죠. 호르몬을 사용하고 수술을 하고. 원래는 성적 고정관념을 반대함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 고정관념을 신격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운동선수들이 사용해가지고 여자 운동선수들이 마치 남자처럼 이제 능력을 발휘하는 그 동독의 옛날에 이제 수영 선수들이 이제 그랬었죠. 제약회사가 마약을 이 진통제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통증을 질병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만성 통증이라는 것은 원인을 잘 모르면서 계속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나? 아, 그럼 이걸 질병으로 만들자. 그 질병을 만들고 이 약을 주는데 마약류를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통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내가 아프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가서 저 아파요. 만성 통증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처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류를 처방을 하면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복용을 하고 이제 마약에 중독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긴 거죠. 미국에서 이제 이것도 생겼던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60개 이상의 소아 젠더 클리닉 및 연관된 300개의 그런 클리닉들이 있습니다. 성호르몬, 반대 성호르몬을 투여하고 수술하는 것. 그리고 젠더 퍼밍 케어라는 게 젠더 확인 치료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인에게 성별 변경 의료를 제공하는 것, 그 젠더 불쾌증을 느끼는 개인에게. 그런데 청소년기에 이런 나는 내가 받은 이 성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낀 사람의 7, 80%, 90%가량이 청소년기 말에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거기를 벗어납니다. 어, 그리고 이 치료의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치료할 수 없는 치료를 하려는 거예요. 성을 바꾸려는 거죠. 다시 되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 생식 기능 같은 것은 호르몬을 계속 투여받으면 남성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둘 다 불임이 됩니다. 몸에 해를 가하는 의료 행위죠. 몸에 해를 가하는 의료 행위예요. 그래서 수술을 한다고 이게 성기능이나 생식 기능이 바뀌는 게 아니고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되돌아오려면 못 되돌아와요. 회복 불가능한 위해를 가하는 의료 행위를 멀쩡하게 괜찮은 치료라고 표준 의료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젠더 불쾌증의 배후에는 뭔가 정신질환이 있어요. 대부분은 어릴 때 겪은 성적 학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학대, 여러 가지 이제 충격적인 경험들이 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 치료해 줘야 되는데 그 치료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질병이 아니라고 규정을 해버리니까. 젠더 확인 치료의 배경은 네덜란드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젠더 확인 치료 최초의 기록된 증례 보고인데 1998년 이 Europ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소아 청소년 정신과 유로피아.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13살 소녀, 한 명의 13살 소녀가 16세부터 18세까지 이 진단을 해가지고 16살부터 18살까지 사춘기 차단 약물을 복용시킵니다. 복용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 사춘기가 지났을 때도 나는 여자가 아니야, 난 남자야 라고 했을 때 남성 호르몬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가정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 여자아이가 여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데 여자로 변해가는 사춘기를 경험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경험일 거라고 가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차단하는 것입니다. 차단했다가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여전히 자기 의사가 그렇다면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이걸 자기의 의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네덜란드 프로토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기에 반대되는 논문이 나온 게 최근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뭐 굳이 확인해 볼 이런 필요를 안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성과 결혼 치료, 결혼에 대한 치료죠. 그러니까 실험적 사례를 입증된 관행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 이게 한 명에 대해서 그냥 한번 해본 거를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 좋아라고 이 사람 이야기한 거를 이게 입증된 관행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숫자도 적고 과장되고 오해가 소재에 있는 해석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사춘기 차단제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호르몬은 시상하부로부터 뇌하수체를 거쳐가지고 우리 몸의 각 장기에서 호르몬들이 나오는 것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나옵니다. 그게 여성은 난소에서, 남성은 정소에서 이 뇌하수체에서 나온 LH-FSH라는 호르몬이 여성에게서는 오바리에서 에스트로겐이, 남성에서는 테스티스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도록 만듭니다. 사춘기 차단제는 뭐냐면 루프롤라이트 혹은 루프론이라는 약인데 이 LH나 FSH 분비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이 고나도트로핀 릴리즈 호르몬이라고 하는 GnRH 이걸 블록하는 것이죠. 이걸 차단하면은 LH나 FSH가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어디에 사용되는 약이냐 하면 전립선 암이 있는 환자에 혹은 자궁 내막증이 있는 환자에게 치료제로 사용되거나 성범죄자를 중성화시키는 목적으로 허가된 약입니다. FDA에서 이 사춘기 차단으로 용으로 승인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부작용이 있는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뇌부종이 있거나 시력 상실의 부작용이 있다라는 경고 문구를 이 약의 껍데기에 추가하라는 FDA 명령이 있었어요. 장기적으로는 골밀도가 떨어지고 키가 작아지고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드디어 이걸 이제 이런 치료를 못하도록 만들었고 이런 치료를 중심적으로 하던 젠더 클리닉이 2023년도에 작년 초에 폐쇄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타비스톡 젠더 클리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15년 12살에서 15살의 청소년 44명을 9년간 추적한 코호트 연구를 플러스 원이라는 잡지에 이제 논문을 투고했는데 키와 뼈의 강도가 감소하고 44명의 사춘기 차단제 처리 후에 43명이 반대 성호르몬 투여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길로 들어서면 돌아 나오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의학적 스캔들인 이유는 젠더 불쾌증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내분비 질환이라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진단에 근거가 없고 오히려 내분비 질환, 즉 불임을 유발하는 치료라는 것이죠. 그리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자동 조절됩니다. 여러분들 인슐린 같은 걸 뭔가를 먹어서 혈당이 올라갔을 때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야지 분비가 시작되고 혈당이 다시 올라가면 인슐린 분비가 차단되죠. 이것처럼 자동 조절되고 미세 조절돼야 돼요. 성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우리가 호르몬을 투여하면 항상 과잉 미세 조절이 안 되고 그 필요 이상 들어와도 이 스톱을 시킬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이오 클리닉에서 2023년도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페미나이징 호르몬 세라피를 하면 그 남성을 여성화시키는 호르몬 치료를 하면 에스트로겐을 계속 투여하는 거죠. 만성 대사성 질환이 유발된다. 그러니까 비만,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 고혈압, 뭐 기타 등등 이런 만성 대사성 질환이 유발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은 성전을 허용하지 않으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악한 측면은 이 아동들이 그 미성숙한 아동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사춘기 때는 이 아노미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그 분명히 하지 못한 시기이기 때문에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의사가 부모에게 강요하게 하는 거예요. 얘 이렇게 그냥 두면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여자로 성전을 해달라 그러는데 죽은 아들을 원하십니까? 산 딸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부모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 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다른 연구 보고서를 보고 그 이걸 인용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젠더 확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48%가 자살 시도한다. 미국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오용했다. 그리고 UW, 워싱턴 유니버시티의 2022년 젠더 확인 치료가 자살을 60% 감소시킨다. 라고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거짓인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짓을 자꾸 논문으로 발표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동성애에 대해서 거짓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동성애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트랜스젠더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스웨덴에서 젠더 확인 치료를 선택한 군에서 오히려 정상에 비해서 자살률이 19배 증가했다. 이건 스웨덴 연구팀은 이 사람들처럼 몇 명을 한 게 아니고 133명의 sex reassigned subject, 그러니까 성을 이제 전환한 사람이죠. 그거에 10배에 해당하는 대조군이죠. 그 모아가지고 나이나 뭐 이런 거 이걸 전부 다 컨트롤을 맞춰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봤더니 이게 여성이에요. 요건 남성이에요. 조사한 그 시기로 처음 시작한 시기로부터 30년이 흐르는 동안 그 사람들이 죽는 비율을 체크했어요. 95%가 여성에서는 살아있고 남성은 90% 이상이 살아있죠. 그런데 성전환을 한 경우 M2F의 경우에는 거의 70 몇 퍼센트, 78%, 77% 정도가 M2F, F2M에서 둘 다 30년이 지났을 때 한 30%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냐? 조사를 해보니까 크루드하게 혹은 adjust 해가지고 봤을 때 death by suicide 19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 뭐 다른 걸로 한 것도 그 카디오바스큘라 네오플라즘으로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마약 복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질환 그 해가지고 입원한 것도 많고 자살 시도도 이렇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의 결과에 의하면 결국은 훨씬 더 이 치료를 받았을 때, 젠더 확인 치료를 받았을 때 자살률이 높다. 19배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허용하지 않으면 왜 더 많이 자살할까? 아, 거짓이다. 라는 거죠. 거짓의 뒤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 루프로는 어, 치료용은 보험이 되고 사춘기 차단용은 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훨씬 비싸요. 그러면 제약회사는 이 사춘기 차단용으로 이걸 팔아먹을 수 있으면 이 회사의 이익이 되는 거죠. 2022년에 4만 2천 명이 매년 4만 2천 명이 트랜스젠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새롭게. 그러면 그중에 100명만 사춘기 차단을 시작하면 그리고 7년 동안 이 사람들이 계속 약을 복용해야 돼요. 100명만 7년 동안 지속한다면 그 약값만 해도 2,700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사춘기 차단 후 그다음에 평생 동안 또 반대성 호르몬을 또 투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명만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회사가 저절로 굴러가는 겁니다. 생식기 성형 수술은 어때요? 3억 불, 6억 불. 2019년에서 22년에 2배로 증가합니다. 2032년 되면은 19억 불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하는 수술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뒤에 이런 돈이 얽혀 있는 약탈 산업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이 다윈의 사촌인데 이 사람은 우생학을 주장을 했거든요. 우생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히틀러는 유대인을 학살했고 미국에서도 이 그 질환이 있는 선천성 질환이 있는 여성에게 6만 명에게 강제적으로 불임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오 에가스 모니즈라는 사람은 조현병 치료로 전두엽 절제 수술을 제안을 했고 그것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수술을 함으로써 5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이죠. 이들처럼 의료, 의료적인 어떤 잘못된 어떤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위의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세요라는 사회적 캠페인은 없었다는 거죠. 지금 이거 성전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세요. 라는 이런 캠페인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젠더 이념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젠더 불쾌증, 급발성 젠더 불쾌증이라고 해요. Rapid onset. 이게 SNS에 몰두하는 소녀들이 많아지는 것과 연관해요. 틱톡 특히. 그래서 성적 지향과 이 정체성이 불분명한 아이들에게 트랜스의 좋은 거를 지속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이 SNS를 아이들이 보고 거기에 대한 이 선망을 합니다. 성적
그리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성적 지향은 그 동성애냐, 이성애냐, 양성애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성적 지향이고, 성적 대상으로 내가 누구를 더 선호하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별 정체성은 그거하고 무관하게 내가 나의 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것이에요. 그렇지만 정체성이나 정신적 혼란의 정도로 보면 성적 지향은 분명한 자기의 행위가 거기에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별 정체성은 거기에 근거가 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혼란의 정도는 이 젠더를 선택하는 거를 훨씬 더 정신적 혼란도를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을 믿을 수 있게 만들면 무슨 거짓말을 하더라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퀴어 이론과 트랜스젠더주의 출현, 이건 뭐 주디스 버틀러라는 UC 버클리 교수가 지금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정체성이 혼란한 사춘기 때 부추기는 SNS를 통해서 또 약화된 가족 관계 속에서 아이들은 이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양성 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퀴어 이론의 핵심입니다. 성기방 고정관념에 대한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원래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소수자들은 같은 성소수자들로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이 그 성전환자들이 운동선수로 나와가지고 여성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여성의 목욕탕에 트랜스젠더가 들어와가지고 여성이 침해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 페미니스트 집단을 이 젠더주의자들이 마구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예, 자기들 사이에도 이 서열이 있는 거예요. 이걸 성적 지향보다 젠더주의를 더 믿게 만들면 이건 훨씬 더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마틴 로스블레스라는 트랜스젠더고 남성이었다가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이에요. 68세. 그다음에 뉴욕 매거진 표지에 등장했습니다. 트랜스 에브리띵의 CEO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시리우스 위성 라디오하고 유나이티드 제약의 소유주입니다. 이 사람은 테라셈 페이스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보정되어 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의 죽은 아내, 그 비나 로스블렛이에요. 비나 로스블렛의 정보를 전부 컴퓨터 속에 집어넣고 그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로봇 클론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삽니다. 스파우즈라고 하지 않고 스파이스라고 합니다. 자기가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트랜스휴머니즘. 그래서 결국은 젠더주의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뒤에 나오는 다음의 단계는 트랜스휴머니즘. 인간에서 기계로 넘어가는, 인간에서 컴퓨터로 넘어가는,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연결되는 이런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걸 준비하는 지금 과정인 것입니다. 언어로 현실을 왜곡하는 방법. 트랜스라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성전환이라는 용어가 있음에도 이 사람들은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젠더를 확인해 준다.
젠더 확인 치료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젠더 이념과의 전쟁은 언어의 의미를 놓고 벌이는 싸움입니다. 1960년대에는 처음 젠더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섹스하고 같은 의미였어요. 그러나 생물학적인 섹스와 분리된 젠더의 의미가 사회적 성이라는 재정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생물학적 성을 해체하는 용도로 이 젠더의 사용이 방향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를 여자라고, 여자를 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떤 거짓말도 관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트랜스섹슈얼에서 트랜스젠더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언어를 점점 혼란스럽게 하면은 언어의 혼란은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같은 단어를 쓰지만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세상은 혼돈하죠. 혼돈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고, 그때 자기들이 집권할 공산혁명의 기회가 온다는 이 그람시의 이론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큰 문제인가? 언어 왜곡에 대한 비판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아이를 불구로 만드는데 이것이. 그래서 벌써 1984년에 조지 오웰이 1984년이라는 소설에는 이 말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뉴스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오웰이 그 공산주의의 디스토피아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자꾸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죠. 마이클 바우만 이야기합니다. 단어가 의미를 잃으면 사람들은 목숨을 잃는다. 볼테르는 자기에게 불합리한 것을 믿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잔악행위라도 저지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규범법 제도가 내적 설득력을 가지고 그 이상을 구성원에게 전달하지 못할 때 그 문화는 해체된다. 즉 기독교의 규범이 그 설득력을 가지고 그 구성원들에게 이걸 설득하지 못하면 기독교 문화가 해체된다는 거죠. 이들이 원하는 것이 기독교의 해체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진 베이스 목사님은 루터교 목사님인데 포스트 모던 타임즈라는 책에서 자기가 쓴 책에서 포스트 모던주의자가 쓰는 모든 글에는 그들이 피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이 계속 등장한다. 도덕적 판단이 등장하는 것은 자기들은 도덕적 기준을 해체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피하려고 노력해요. 그렇지만은 항상 더 감수성, 관용의 그리고 정의를 요구하는 거죠. 자기들이 정의한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월적이고 권위 있는 도덕적 절대성에 자기들은 호소를 하면서 너희들 이거는 지켜야 돼라고 주장하면서 절대적인 그거는 해체하고자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뱀이 하와를 꼬여가지고 언어를 해체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젠더 이념이 어떻게 우리 제도를 사로잡았는가? 미국 의학협회나 소아과협회, 학회, 내분비학회 이런 것에는 성별 정체성의 편안함을 얻을 때까지 사춘기 차단제, 반대 성호르몬, 성형수술 등의 치료를 받는 것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정의를 내버립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보험회사에게 비용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 의료비에서 보장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트랜스젠더 치료의 선구적인 국가였던 핀란드나 영국이나 다른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제 이 경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돈을 감당하지 못해서 약물 수술 치료 대신 심리 상담으로 정신 치료를 먼저 하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유럽이 이렇게 바뀌면 미국도 지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한국은 따라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치료 기준이 정치화. 이 치료 기준이 어떻게 정치화됐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모든 제도나 법을 만들 때 반드시 그 위원회에 성소수자가 구성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회의의 모든 결정은 성소수자가 마음대로 합니다. 왜? 성소수자가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반대하잖아요. 차별금지법으로 고소를 합니다. 설령 이 사람이 뭐, 옆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가지고, 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하고 하는 여러 과정 동안 이 사람은 지속적인 압력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전부 입을 다물게 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소수자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친성소수자 법률, 친성소수자 치료법, 친성소수자 치료 가이드라인, 그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앞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의료 스캔들이 된 이유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뭔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는 이 사람들이 한두 명만 포함되어 있어도 그래서 결국은 이 소아과학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정상적인 사람은 다 도망가 버리고 성소수자들 몇 명만 남아서 이걸 적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학교의 이념 장악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교사 노조가 우리나라의 전교조처럼 이들도 좌파 이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에비게일 슈라이어라는 사람이 Irreversible Damage, 그 되돌릴 수 없는 훼손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트랜스젠더 미성년 학생이 부모의 허락 없이도 성전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안 나올 때 학교에서 그걸 허락해 주자라고 하는 안건이 대의원들 안건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여기서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고소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년 후에 교사협회의 시민권교육소위원회는 시스젠더, 트랜스젠더 및 non-binary 청소년 모두에게 광범위한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서비스에 대해 비밀리에 접근할 수 있는 학교 기반 건강관리 클리닉을 개설하기로 결의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게 지금 그 학교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간성. 간성은 Disorder of Sex Development, DSD라고 하죠. 간성은 정자와 난자가 생길 때 잘못 생겨서 생기는 발달 질환이에요. 유전되지도 않고 정자가 난자가 잘못 만들어진 이게 잘못 만들어진 경우는 뭐 방사능을 쬐든지 약을 잘못 먹든지 나이가 많아지든지 이런 거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데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더구나 간성이라고 성을 헷갈릴 만큼
모호한 생식기를 가진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더더욱.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disorder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정상인데 difference of sex development로 표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용어를 바꾸려는 이런 그게 있는 거죠. 결국 이념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좌파 유엔 산하 인권기관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유엔에 속한 게 아니고 붙어 있는 인권기관들이 있고 그 인권기관들이 회의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회의한 내용을 가지고 각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걸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나라에서는 야, 차별금지법 빨리 만드세요. 라고 정부에게 계속 이제 요구를 합니다. 통과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통과되면 이걸 무기로 해가지고 의료기관과 학교를 장악하고 각 위원회를 장악하고 친젠더주의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제도를 장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에게 이건 그, 많이 물어올 수 있습니다. 목회자시니까 본인이 내가 트랜스젠더인데요. 혹은 동성애자인데 어떻게 해요? 라고 이렇게 다가올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대응 이제 프로토콜입니다. 과잉 반응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라. 성령님의 통찰과 인도를 기도하라. 그리고 질문하라. 트랜스젠더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네가 이야기한 트랜스젠더가 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화하면서 네 몸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라포가 형성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어떤 영적인 권위자 혹은 의사처럼 세상 속의 자기의 문제에 대한 권위자를 만나서 안심해. 그 문제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는 이야기의 위험성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리 치료를 먼저 받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선호하는 이름이나 대명사의 사용은 개인은 자기 식별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이름을 갖는 것은 그걸 불러주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명사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고 가급적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이름을 사용하고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기의 원래 대명사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 심리 상담사에게 의뢰할 때는 의사나 심리 상담사나 그런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에게 이 아이를 리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가? 문화적인 폭풍이죠. 이념적인 폭풍이죠. 이건 문화적인 폭풍은 클릭 하나로 돈 벌 수 있는 이게 마련돼 있잖아요. 더 자극적이고 더 사람을 끌어들이는 이 콘텐츠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념은 이건 정권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경제적인 의료기관들은 이 경제적인 이게 또 있잖아요. 다 경제적인 거와 연관이 있어요. 이걸 잡으면 돈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끝내 멈추지 않습니다. 돈이 거기 있기 때문에. 혼란한 청소년에게 이게 문화적인 고정관념 때문임을 설명할 방법이 있는가? 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변해간 이념적인 흐름의 과정을 설명을 해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실 오리지널 디자인의 원천 설계의 차이지 네가 손상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대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성별 혼란이 동성애와 관련이 있는가? 그러니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별도의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하는 사람은 성기관이 학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동성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태는. 생식기 성형수술을 해도 그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형태만 비슷하게 되는 거지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성전환은 없다는 것이죠. LGBTQIA 플러스 뭐에 3,000개 이상의 젠더가 있는데 이건 그 다음에는 이제 소아결혼, 동물결혼, 근친결혼, 다중결혼, 결혼조합 등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그걸 허락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생물학적 성이 진짜라고 강요하거나 설득해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전파되기 힘듭니다. 너 그 죄야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게 선행돼야 되는 거죠. 복음이 먼저 전파돼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이 그들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가 그들은 그 문제를 저절로 깨달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성소수자와 그 배후에서 이득을 얻으려는 젠더주의자를 구분해야 된다. 표를 얻으려는 사람, 클릭을 얻으려는 사람, 돈을 얻으려는 사람, 전부 돈을 얻으려는 사람이죠. 성소수자를 따뜻하게 대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복음 전파가 먼저입니다. 교회 안의 성소수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의 진리를 먼저 분명히 알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퀴어 신학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경고 후에 충분히 경고한 후에 치리합니다. 젠더주의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같은. 마가복음 10장에는 10장 6절에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남녀 구분, 남자와 여자의 성, 그리고 결혼, 생명 이것을 분리시키려는 것이 젠더주의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제도를 깨뜨리려는 것. 우리는 그걸 분명히 이해하고 이 내용을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